인간이라면 꼭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 무엇일까요? 바로 두뇌예요, 두뇌. 이 뇌는 정말 인간이라면 꼭 갖고 있는 거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신체 반응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가장 큰 욕은 뇌가 없냐? 이 소리가 제일 모욕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솔직히. 그러면 진짜 너무 모욕이야. 그런데 이 뇌에 대한 또 지문이 나왔어요. 꽤 여러 지문이 나옵니다. 수능에 보면 항상 뇌하고 인지 기능에 대해서. 요번에 그런 지문인데요. 또 한번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uman Perceptual System. 인간의 지각 체계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무엇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냐면 to recognize object. 사물을 인지하도록. 어떤 조건 하에서 under changing illuminations, situations and context. 이 빛이라는 소리죠. illuminations. 그리고 situations. 상황입니다. 그리고 context.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외부 환경입니다. 그렇지. 두뇌의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두뇌의 바깥쪽, 그리고 우리 신체 바깥쪽에 있는 외부 환경이잖아. 근데 이 외부 환경들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분사가 온 것 기억하시고요. 변화하는 빛, 상황, 맥락 속에서 under 사물을 인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지금 첫 문장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은 고정된 환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세계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말하는 첫 문장. 이제 글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It is extraordinarily adapted to a constantly changing world. 그것은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Human Perceptual System입니다. 그 인간의 지각 체계는 아주 잘 적응되어 있다. 여기서도 수동태죠. 대단히, extraordinarily. 그래서 부사죠. 대단히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적응이 돼 있어? To a constantly changing world.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아주 잘 적응되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은 The Human Perceptual System인 거 잘 기억하시고요. 앞문장에 대해서 그냥 부연을 하는 겁니다. To deal with this uncertainty. 이러한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라고 했어요. 그 불확실성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변화하고 있는 외부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외부 환경들. 변화를 하면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the brain, 뇌는 uses, 사용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경로를 사용합니다. 원 다음에 생략된 것 바로 루트예요. 그래서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경로를 사용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t A, but B가 쓰인 것. 이것 기억하시면서 결국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뇌가 다중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 처리하려고 멀티플 루트를 사용하고 있어.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if one is blocked, 하나의 경로가 막히면 it takes another route입니다. 역시나 요 원 다음에 생략된 것은 루트예요. 그래서 하나의 경로가 막히면 그것은 여기서 it은 뭐야? 바로 brain입니다. brain은 또 다른 경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왜 루트가 쓰였을까요? 경로는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another가 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동태 쓰인 거. 나 수동태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이 의미에 따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표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현재분사, 과거분사도 묻고, 그리고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도 묻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어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동사만 봅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비동사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 조그만 비동사가 점수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등급을 갈라버리고. 발칙한 놈들이지, 비동사.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 This immense flexibility of the brain. 자, 이 뇌의 이 엄청난 flexibility, 유연성이에요. 이거 안 돼? 저거 하면 되지. 저거 안 돼? 이거 하면 되지. 하는 이 유연성, 엄청난 유연성. 근데 그 유연성은 to rely on changing cues. 자,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immense flexibility를 수식합니다. To rely on changing cues. 변화하는 cues, 단서에 rely on, 의존하는 이 두뇌의 엄청난 유연성은 그리고 나서 지금 콤마 나왔어. According to whatever is available. 그 무엇이든 이용 가능한 것에 따라 뭐 이렇게 됩니다. According to whatever is available. 그래서 자, 이용 가능한 것은 무엇이건 간에 그것에 따라 이 변화하는 단서에 의존하는 두뇌의 엄청난 유연성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부예요. 결국엔. 여기까지는 주어부고 핵심 주어는 flexibility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단수죠. 단수니까 동사가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내가 비동사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 단수 비동사 왔죠. 자, 이렇게 되면 주어와 핵심 주어와 동사의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as, 뭐로써 알려져 있냐면 vicarious functionin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이 vicarious 왜 이거 표시 안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 용어 자체로 설명을 하고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vicarious functioning. 자, vicarious는 어떤 의미냐면요. 대리의란 뜻이에요. 대리의. 대신하는 이런 간접적인도 되고요. 그리고 대리의, 여기에선 대리의 기능이 좀 더 강해. 그리고 대리의 기능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단어로 따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단어를 좀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vicarious만 좀 어렵죠. 대신에, 대리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보자면 원래 쓰던 게 막히면 또 다른 루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화하는 단서에 따라서 그 단서가 사용 가능한 단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변화하는 단서에 의존하는 그런 두뇌의 flexibility, 이 유연성은 바로 vicarious functioning, 대리 기능이다. 아니면 대신의 기능이다. 대리 기능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세요. 원래 쓰던 단서가 없으면 다른 단서가 대신해 주니까, 다른 단서가 vicarious의 역할을 해주니까. 알았지? 그래서 자, 지금 생각하니 아이씨 이거 표시할 걸이라는 생각이 드네. It can be found. 그것은 찾아집니다. 자, 여기서 그것 무엇이겠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vicarious functioning을 얘기합니다. 그 대리 기능은, 두뇌의 대리 기능은 can be found. 자, 계속 수동태 나오죠? 어디서 찾아져요? In most biological systems. 대부분의 생물 체계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migrating birds. migrate는 이주하다. 근데 migrating 하면은 이주하는 새들, 바로 철새들이죠. 철새들은 날아요. thousands of miles. 수천 마일을 날아요. and may rely on the stars to navigate. 그리고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navigate,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도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별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와, 나는 별 보는 거 정말 힘들던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막 이랬거든. 근데, 잘 보는 학생들 부러워요. 자, 근데 어쨌든 새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대단하네. 그러나, if it's a cloudy day, 흐린 날에는, 만약에 날이 흐리다면 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에서의 it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오래간만에 보지요, 여러분? 비인칭 주어. 그러면 어렸을 때 배웠을 거야. 비인칭 주어가 쓰이는 경우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쭈루루루루 쓰고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지? 외우기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잠깐 잘 외우는 방법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은 날짜와 요일은 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날씨를 알면 계절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 명암.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암은 뭐 어둡다 밝다 하는 거고 거리는 이제 뭐 여기서 뭐 몇 킬로미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런 것까지가 다 나오는 이 내용일 때 쓰이는 it은 비인칭 주어예요. 이제 알겠지? 이렇게 딱 묶어주면 되는데 어느 문법책이 그냥 다 그냥 뚜루루루루 써놨어. 그러면 어떻게 외워? 여러분들의 두뇌 기능을 너무 확대하는 거야. 이렇게 묶어서 암기할 수 있을 땐 그렇게 해줘야 돼. 어쨌든 그래서 흐린 날에는 they may instead 대신에 그들은 의존할 수 있습니다. landmarks or their magnetic sense. 랜드마크 하면은 이제 막 되게 높은 건물들만 생각하죠. 네, 주요 지형 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지형 지물, 높은 건물도 되고요. 뭐 어떤 산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장을 사용한대요. 마그네틱 센스라고 해서 얘네들은 자기장을 느낄 수 있대. 그래서 그런 자기장을 이제 감각으로 느끼는 것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맨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별을 보다가 이게 원 루트야. 근데 이게 막혀?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vicarious functioning이라고 합니다. 이 vicarious는 작년에도 수특인가 수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vicarious 잘 기억해 두시면서 vicarious functioning 지금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 brain 뇌는 can recognize, 인식할 수 있습니다. A face, 얼굴을 by the shape of the eyes, nose, and mouth. 눈, 코, 입의 모양으로 얼굴을 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extreme cases,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only a few lines are sufficient. 몇 개의 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as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뭐처럼이에요. 무엇에서처럼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데 when이 나왔어요. When we recognize, 우리가 인식하는 때처럼 뭘 인식해요? 얼굴인데 a celebrity. celebrity라고 하면은 유명인이잖아. 유명인의 얼굴을 인식할 때처럼 어디에서? in caricatures. 자, caricature 알잖아요. 바로 얘는 지금 뒤에 R가 생략되어 있고요. Made with just a few pencil strokes. 그러니까 단 몇 개의, a few면 아주 약간의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약간 있는 연필선, 그치? 연필선. 단 몇 개의 연필선만으로 그려진 그런 캐리커처에서 유명인의 얼굴을 우리가 알아보는 경우에서처럼 단 몇 개의 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정보가 없어도 핵심적인 최소 단서만 있다면 대상을 식별해내는 뇌의 강력한 추론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Face recognition. 이 얼굴의 인식이죠. 얼굴 인식은 also functions 또한 작동합니다. 기능합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 parts of a face 얼굴의 부분들이 are covered, 가려지고 수동태예요. 그리고 internal features such as eyes, 눈과 같은 그런 내부 특징이
얼굴 안에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굴의 그 internal features, 내부 특징이 are hardly visible. 자, 여기서 features, 복수 명사, 복수 주어니까 여기 복수 동사 나왔죠? 그리고 hardly 하면은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부사인데 지금 여기 visible, 볼 수 있는인데 거의 보이지 않는이 되겠죠. 그죠? 거의 볼 수 없는 눈 같은 그런 내부 특징이 그렇게 거의 볼 수 없고 얼굴의 일부가 가려진 심지어 그때조차도 이 얼굴의 인식은 또한 작동을 합니다. In this case, 이 경우에 the brain, 뇌는 relies on external features, 외부 특징에 의존합니다 하고 뒤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such as hair and head shape. 머리카락과 머리 모양과 같은 그런 외부 특징에 두뇌는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16강의 2번 우리 뇌가 정말 이게 적응도 잘하고 아주 작은 단서 가지고 추론도 잘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쉬운 지문 같은 거 쉬운 영어 지문, 쉬운 국어 지문 할 때도 대충 그냥 어휘만 보고 때려 맞춰도 맞출 수 있었잖아. 그게 다 이 뇌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저 단서를 사용하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단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고 추론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수능 영어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이제. 자, 그러면 16강 2번. 일단은 저는 주제요 나올 거는 뻔하고요. 주제요, 빈칸. 그리고 함의추론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데 함의추론.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 순서로 출제가 됐으니까 순서는 더 안 낼게요. 순서는 어떻게 좀 변형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어휘, 어법. 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제 찝어드립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일단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 not one, but multiple roots가 있습니다. 뒤따르는 네 번째 문장에서 하나가 막히면 다른 경로를 택한다라는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다중성이 전제되어야 돼서 지금 이 부분에 요 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에서 whatever is available, 꼭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은 빈칸으로 나오죠. 자, 그 철새 얘기를 할 때 그 구름 낀 날에 이제 지형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장을 느끼는 감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또 가려진 얼굴에 머리카락 이런 것처럼 뇌는 정해진 단서가 아닌 그때그때 가용한 것을 사용 가능한 것을 이제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자, 이것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지문에 가보잖아요. 10번째 문장에 가보면 이제 only a few lines are sufficient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몇 개의 연필선이 충분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캐리커처라는 예시 자체가 극히 적은 정보로도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뇌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자, 이 문장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vicarious functioning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대리기능이잖아요. 대리기능. 근데 이것의 속 의미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환경적 제약으로 1차적 단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생물학적 시스템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안적인 단서로 즉각 전환하는 그런 적응 기전을 vicarious functio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상 선지로 보자면 switching to alternative cues. 그러니까 이제 대안의 단서로 바로 전환하는 것. 요 정도로 나올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diverse sensory pathway라고 해서 자, 요것도 이제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겠는데 다양한 감각적인 경로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vicarious functioning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의 위치는요.
이제 11번째 문장이에요. 자, 여기 face recognition 하는 이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9번째, 10번째 문장에서 보면, 9번째, 10번째 문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정상적 특징 혹은 축소된 특징, 캐리커처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서는 또 가려진 특징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인식의 범위를 제약 상황으로 확정하는 이 11번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ce recognition 하는 이 문장, 이거 대비를 해봐. 대비를 하면, 자, 요 앞부분은 일단 정상적 특징 혹은 이제 축소된 특징. 이제 둘 다 보여지는 거잖아, 얘네들은. 보여지는 것이고. 여기 요 두 문장은 가려지는 특징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대비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보여지는, 가려지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을 보신다면 문장의 위치가 face recognition이 이쪽에 꼭 왔어야 됐구나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들어갈게요. 어휘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한 권을 다 보잖아?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uncertainty, 불확실성 이것도 꽤 많이 나왔어요. 이것의 반대말은 이제 certainty, 확실성 그리고 predictability,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flexibility가 있습니다. 유연성이죠. 유연성의 반대말은 이제 경직성, 고착. 그래서 rigidity, 경직성이에요. rigidity. 혹은 inflexibility, 이것도 고착이라고 해서 반의어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vicarious, 대리의, 대신하는. 자, 그럼 뭐가 있겠어요? primary, 주된, 1차적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direct, 직접적인도 됩니다. 그리고 sufficient,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sufficient는 충분한, 그럼 불충분한 하면은 insufficient도 되고요. inadequate도 됩니다. 그리고 internal, 내부의 라는 의미죠. 자, internal, 내부의. 그러면 외부의, external. 그래서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알겠지? 반의어가 이렇게 한 지문 내에 이렇게 등장을 하거나 한 문장 내에 등장할 때는 꼭 그거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vailable 하면 자 이거는 obstructed, 차단된 그리고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inaccessible. 자, 이 정도로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법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어법은 아이고야 진짜 일단은 아까 수동태 나온 부분 보시고 현재 분사 꼭 중요하게 보시라고 했어요. 또 수동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분사 그 다음에 not A but B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other 나온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어와 동사의 그 차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거 수일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 나온 거 기억하시고 수동태가 참 많이 나왔어. 수동태 참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거 외에 요 중간 부분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막 할 건 없는데 네 여기 와서 또 지금 보면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혹은 비동사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같이 생략이 됐고 수동태가 참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요, 여러분. 수동태는 정말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relion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샅샅이 한번 16강의 2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 말씀드릴게요. 인간을 포함한 생물학적 시스템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의 단서가 막히면 다른 사용 가능한 가용한 단서로 정보를 재배치하는 대리 기능을 발휘하며 이는 안면 인식이나 항법 등에서 놀라운 유연성을 제공한다.
항법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새들이, 이제 철새들이 날아다닐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영어 제목. Vicarious functioning. 그래서 대리기능, 콜론하시고 how the brain reroute. 어떻게 이제 루트를, 경로를 재설정하는가. Perception. In an uncertain world.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제 이 인지에 대한 길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두 번째, the versatile mind. versatile 하면은 다재다능한 이런 말입니다. 팔방미인의, 그러니까 박완장스러운 뭐 이런. 자, 다재다능한 마음. 그래서 콜론하시고 achieving recognition through alternative sensory pathways. 그래서 대안적인 감각 경로를 통해 인식 달성하기. 그리고 세 번째, beyond fixed cues. 고정된 단서를 넘어서 콜론하시고 the biological secret of perceptual flexibility. 지각적 유연성의 생물학적 비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16강 2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번을 가지고 빨리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워크시트 잘 풀고 계시죠? 그거 마르고 닳도록 몇 번씩이고 풀면서 본인이 놓치는 곳이 없도록 해야 변형 문제 풀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변형 문제 그냥 오지선다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워크시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에서 봬요.